결과 좀 보셨을 것 같고. 네, 이거 술 한잔 따야겠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기사 보니까 어제 기사인가? 그 25만 원 주자고 전 국민. 네.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퍼줬잖아요. 뭐 재난지원금이라서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때 사업자를 했는데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자고 그분이 굉장히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에요. 근데 네. 사업자가 두 개여서 각각 700만 원씩 1,4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금은 여러분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고 그분이 또 굉장히 부유하고 돈도 잘 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오히려 잘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뭐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이제 사업자가 두 개니까 두 개 다 나온 거예요. 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 이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재난지원금을 막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땠냐면 받을 땐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고 자산 가치가 엄청 오른 거예요.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올랐나요? 보시면 문재인 때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즉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그 돈이 그렇게 사실 25만 원 받아서 여러분 뭐 하세요? 물론 뭐 그거 갖고 뭐 핸드폰 사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시잖아요. 사실 15,000원, 25만 원 받아도 그만, 엄마도 15,000원? 갑자기 이거 채팅해서 그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전 국민한테 뿌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게 집값 상승이나 자산 가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그거 안 좋은 정책이고 그렇게 실제로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거든요. 막 퍼줬잖아요, 막 퍼줘. 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망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동조해서 어쨌든 야당이 승리로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반박은 이거죠. 그 정부 재정에 12조 정도 필요하다고요. 네네. 12조, 13조 정도가 필요한데 정부 네. 재정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 푼돈이다. 푼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네, 물가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조가 어떻게 푼돈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재정이 2%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리고 그 돈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그게 막 그렇게 효용 가치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25만 원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 맞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차라리 R&D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좀 초석을 닦는 데거나 예를 들어서 뭐 경부고속도로처럼 이런 거는 오히려 두고두고 후손들이 좋은 걸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다 소모하는 비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거는 국가 경제 낭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채가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지금 어마어마해요, 사실 우리나라 부채도.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돈을 풀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긴축재정 했거든요. 긴축재정. 워낙 그 지난 정권 때 돈을 많이 부채를 많이 일으켰으니 긴축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식으로 부채 부담에도 이렇게 돈을 성심성 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 본인 돈으로 좀 쓰면 좋겠어요. 네. 왜 세금을 갖고 왜 본인이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되게 근검절약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샴푸도 법인카드로 사고 초밥도 법인 어쨌든 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 기조라든가 이런 기조들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취득세 완화가 왜 2021년 12월 20일부터 소급 적용해주고 완화한다고 했는데 야당 반대로 인해서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여전히 취득세는 좀 완화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취득세 실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총선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떤 분들은 뭐 폭등할 거다. 오히려 민주당이 뭐 했으니까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부가 지금 그래도 이제 여당인 거고 어쨌든 법을 만들어서 이제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막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이 막 급작스럽게 뭐 상승한다거나 하락을 한다거나 아닌 거고 그냥 기존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좀 더 불편한 거죠, 우리가 좀 더 불편하고 원래 좀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 때 이제 규제 완화 좀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좀 더 어려워지겠다. 총선에 부동산 시치는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거다. 다만 이런 취득세 완화 부분은 이제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이제 보유세 부분도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완화가 왜냐면 6억에서 9억 올랐고 공시지가 종부세 관련해서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세 가액을 이제 높여서 점점 이제 공시지가를 올려서 이제 종부세를 재산세를 더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은 나중에라도 이제 좀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보유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네.
양도세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조정 지역에서 많이 되고 해제가 됐고, 양도세 뭐 중과 완화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는데, 요거는 또 계속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통해서 지금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양도세 중과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대응을 해서 빨리 양도세 중과를 다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도 조정 지역에서 해제를 빨리 해야 돼요, 사실. 해서 어쨌든 양도세 중과라는 게 이제 없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세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부동산은 뭐 당분간 보합으로 지금처럼 그런 분위기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가 네.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아니요, 예. 않으시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예.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강력한 뭐가 네, 네. 나온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모를까. 현재까지 이제 국회 이제 그 수만으로 인해서 뭐 법을 바꾸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본인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이제 국민들 저항이 또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일 얘기 네, 아니.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재건축 이야기거든요. 네네. 강남에 계시니까. 네네네. 강남 재건축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강남 재건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걸 규제를 좀 풀려고 했는데, 이제 야당이 반대로 좀 못 푸는 수도 있고, 이제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강남 재건축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좀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해야 된다는 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래서 그나마 강남 재건축은 그나마 나아질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이제 약간 그 이런 쪽에 이제 재건축 이제 초기 말 나오기 시작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히 뭐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다 의견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앞으로 이제 야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재건축은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갭 투자가 요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세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갭 투자가 제가 좀 약간 예전 투자 방식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이제 2년이 딱 되면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좀 몇 달 좀 기다려 주거나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 사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딱 그 날짜가 돼서 돈 안 빼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너 사기 이렇게. 사기. 하루만 지나. 하루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완전히 그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게, 내가 2년 했고 2년 5%만 시세보다 싸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4년째 되니까 나 나갈 거니까 너 이때까지 돈 빨리 해놔. 안 그러면 너 사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막 전화도 막 계속 오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또 싸우고, 그러면 너 법대로 해.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고 뭐 가압류를 건대거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뭐 좀 약간 서로 여유롭게 해서 나 뺄 때까지 좀 기다려주거나 했는데, 맞아요. 근데 저도 다주택자다 보니까 겁나는 거, 이게. 그래서 돈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갭 투자가 이제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지. 그리고 그런 걸 사람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지. 만기가 무서운 거예요, 만기가. 그러니까 시세보다 뭐 시세만큼 됐어도 세입자가 바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면은 이제 기존 세입자들이 막 난리 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갭 투자는 조금 더 힘들어지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냐면, 이게 월세로화 될 거예요, 월세. 그러니까 전세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전세를 싸게 놓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좀 싸게라도 놓고 하는데 세입자들이 좀 너무 좀 다그치면 그냥 빼버리고 월세로 놓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근데 월세는 보증금 해봤자 적으니까 쉽게 빼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전세 종말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그런 이유에서도 요번에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종말 시대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월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월세는 점점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냐? 물론 이제 과도하게 집을 산 임대인도 피해가 크겠지만, 또 이제 그 전세가 어쨌든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이렇게 수단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월세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도 피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둘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피해를 굳이 따지자면 임차인들도
더 크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임차인을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결국은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목돈 형성에 어려움이 생기는 임차인들이 더 피해가 커진다. 이게 이제 규제 역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민주당은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임대차 3법은 나 그냥 5%만 올리고 4년 사네? 아, 좋다. 나 25만 원 받으면 땡큐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을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방송을 모르거나 이제 못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투자를 안 해보셨던 네네. 분들이라면 아마 네.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채널에는 네. 야 당연히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이 맞는데, 이제 하다 보면 솔직히 하루 이틀도 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그게 사정에 그 목돈을 갑자기 딱 마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양해라는 게 가능했죠. 그렇죠. 예, 2년, 조금. 예. 2년일 때는 양해. 예, 조금.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도 발생해요. 요번에 저도 이제 세입자가 만기인데, 자기가 6월 원래 12일인데 19일 정도로 좀 이렇게 연장해도 되냐고 저는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양해잖아요, 양해. 근데 만약에 19일 날 전세입자가 만약에 안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끔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조금 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갭투자가 예전만큼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초창기 때 갭투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갭투자가 좀 저무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전세금이 없으면 빼고 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월세. 그러니까 전세를 빼주고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놓게 되면은 뭐 그거는 피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이제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이제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해서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들이 뭐 전세 사기로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충분히 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너무 개수를 늘리는 전략은 좀 가급적.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늘리는 거랑 여유 자금이 없는 거에서 늘리는 거는 이제 좀 천지 차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개수를 늘리려고 하지는 않고요. 잘. 그쵸? 네네. 보면 그쵸? 젊은 친구들이나 좀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좀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똘똘한 채로 가자 이런 얘기도 맞는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똘똘한 한 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똘똘한 한 채에서 더 여기서 똘똘한 채로 더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똘똘한 채를 가져서 한 채를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적정한 선에서 똘똘한 채를 갖고 내가 만족하는 똘똘한 채는 이거야. 그러면 또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익을 또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돈을 불려야겠다 해서 조그맣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방법도 물론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구입을 하시고 남는 자금이 있으면 그거를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똘똘한 채 이제 내 실거주 깔고 있는 거를 너무 극한으로 그렇죠. 위로 올리지 말고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놔두고 예.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돌리는 방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제 추천하고 선하는 방식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시죠? 하고 있죠. 저도.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게. 자,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네. 5천 여유자금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가성비가 네네. 좋을까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이 뭐 다 오르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르는 아파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여기 한번 찾아주실래요? 충북신도시 동일아비를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제가 이번에 등기를 여기 2개를 쳤습니다. 예. 이게 26평이거든요. 예. 이게 분양가 2억이에요. 예. 근데 8천 올렸어요. 8천. 분양가 2억에 받으신 거죠? 네네. 오. 8천.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7천에 거래가 됐어요. 네. 실거래가. 네. 시거래가 분양권이라 아마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는 7천에 거래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34평은 물론 더 올랐고요. 그러면 2억인데 8천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전세를 얼마에 놨냐면 2억을 받았어요. 전세 2개를. 네. 그럼 내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2년 전에 이제 저는 투자를 한 거예요. 2년 전에. 그럼 2년 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22년도, 2년 반 전이니까 2022년 뭐 이때 2021년 요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고 유튜버들이 서울 사라고 했던 때예요. 서울. 더 오른다. 근데 그때 서울 샀던 분들 어떻게 됐죠? 다 꼬꾸라진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틈새로 여기 사야 된다. 그래봤자 투자금 2천밖에 안 들어간다. 왜냐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2천만 원. 두 채 해봤자 4천이다. 그래서 사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럼 4천 있는데 지금 26평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가 7, 8천 거래. 물론 이제 지금 팔면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가 60%이기 때문에 못 팔아요. 저도 못 팔고. 하지만 어차피 2년 있다가 팔면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질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세 놀려고 최근에 이제 가봤는데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때 2년 반 전보다. 아, 그래요? 네, 훨씬 더 좋아요. 로드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로드뷰? 또 좋은 게 학교를 초품하니까 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가 네, 초등학교 바로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중심상업지구가 바로 옆에 있어서 상가들이 쫙 줄비하게 있는 거예요. 건너편이라 하면 다시 어디입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쪽 라인. 이쪽. 예. 그러면 이제 사거리 보시면 이쪽 말고 요거 좀 옛날 건가 보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쪽으로 또 돌려보시면 그러면 이제 상업지역이라 이게 언제 자료죠? 이거 옛날 거겠죠? 옛날 거죠.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카카오가 좀 더 빠르죠. 네네. 아무튼 뭐. 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금은 상권도 그렇고 충북 혁신도시도 이제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한 10년 전부터 이제 했던 건데 이제 그때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단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 정점을 찍었던 거죠. 이미 이제 갖춰지고 인프라가 갖춰지고 활용 정점을 찍었는데 주변 분양했던 것만큼만 분양을 그 가격이 쌌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거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2천만 원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벌었다? 나쁘지 않죠. 실제 2천만 원도 아니에요. 제로로 투자해서 1억 벌었다? 두 채면 2억 벌었다? 어쨌든 들어가긴 했지만 다 회수가 됐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소액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예전에 그 방송했던 목동여 같은 분도 이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소액으로 투자 못 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4년 4월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주의예요. 왜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투자의 방식을 언제부터 했냐? 2004년도부터 했다고요. 2004년도부터 매년. 물론 제가 투자하는 게 100% 다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이제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있고 좀 실패한 투자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확률이 늘렸기 때문에 자산이 급증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들은 너는 소액 투자만 하냐? 아니에요. 저도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도 갖고 있고 나름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또 그런 투자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와 별개로 이런 소액 투자는 왜 하냐? 리스크가 적으니까.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이 충북 혁신도시 사례에 네. 되게 좀 네. 놀래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 평가원 여기로 이전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12년도부터 네. 제가 퇴사할 때까지 욕을 했던 데가 네. 여기. 그때는 안 묶였으니까. 네. 야, 이게 시골에 지금 아파트 그렇죠. 이렇게 때려지면 누가 이거 와서 그렇죠. 사냐. 그렇죠. 네. 욕을 6년간 했다니까 제가. 그렇죠. 제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무조건 전세 살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 네. 욕을 오직 했던 데가 그렇죠. 여기 맹동면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욕세권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지역이 나중에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어디였냐면 김포도 그랬어요. 김포.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김포도 사람들이 엄청 욕했던 데고요. 그다음에 마곡도 그런 논밭 강서 끝자락에 어떤 논밭에 그 뭐 들어온다고 뭐 달라져?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거기 중개사분들도 하지 말라고. 가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원칙을 갖고 투자했던 분들은 굉장히 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서울 지역 이런 데는 물론 나쁘지 않고 가격 오를 때 같이 오르는데 이런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1년에 한두 개만 잘 찾아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다. 특히 아파트는 이제 황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래도 사고 팔 수가 있다. 토지나 상가나 이런 것보다는 쉽게 팔리잖아요. 사실. 네. 네. 거의 이런, 현금에 가까워. 그렇죠. 네, 아파트. 네. 또 이런 아파트는 내놓으면 금방 또 나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투자의 그런 어떤 약간 방향성, 아까 전환 이런 거 네. 관점을 좀 바꾼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제일 부러운 게 진짜 다 회수된 거. 투자금 그쵸. 회수됐으니까 네. 좀 편안하게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취득세가 12%라. 이번에 제가 등기를 이거 2개 포함해서 6개 쳤어요. 네. 그래서 6개 치는데 다 올해예요? 네, 요번에. 그래서 6개 치는데 이 2개는 이제 돈이 안 들었지만 나머지 4개는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놨어요. 대출 좀 받아서. 근데 그러면 제 현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출이 다 안 나와서. 물론 이제 어떤 지역은 감정가만큼 나와서 돈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전 다주택자다 보니까 대출이 LTV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대. 그러면 나머지 40%는 10% 계약금 넣었다 하더라도 30%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다 하니까 토탈 세금까지 해서 한 6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6억. 네. 근데 아무리 저도 현금 6억을 마련하려니까 또 힘들잖아요. 또 이것저것 또 힘들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주식도 다 정리하고 달러도 팔고 막 다 정리하고 막. 뭐 달러 잘 파신 것 같은데? 네, 환율도 요새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이제 일부는 이제 아직 있는데 일부는 이제 팔고 이제 와이프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팔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들으셔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비트코인도 내가 1억 넘었을 때 팔라고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마셔. 근데 비트코인 뭐 큰 돈은 아니니까 그 이제 논 외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마련하려니까 힘들죠.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걔 안색이 안 좋으셨군요. 힘들었어요. 진짜 엄청 힘드셨구나. 근데 어쨌든 다 이제 정리됐고 이제 치드세 이제 일부 남은 거 이제 하고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친 거는 바로 취득세 내야 돼요. 왜냐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를 놓은 거는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원래 등기 그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내면 되는 거예요. 등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했죠, 법무사한테. 이거 60일 이후에 60일 이내에 내겠다고 좀 딜레이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아직 이제 요거는 취득세 아직 안 낸 상태고 이것도 또 내야죠. 거의 13.2%니까 뭐 이것저것 부대 비용 하면은 거의 뭐 14% 보시면 그쵸, 만만치 않죠. 한 5, 6천 되는 거, 6천 되는 거, 6천만 원, 취득세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거를 이제 계산할 때, 솔직히 절반 해줄 줄 알았어요. 이거 이제 등기할 때쯤 되면. 그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결국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등기하고 좀 총선에도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12% 다 내려고 하니까, 좀 열도 받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저도 애국자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진천군에도 제가 6천만 원을 쾌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세로 세금을 이렇게 내는 거지 않습니까? 진천 혁신, 충북 혁신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쾌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애국자지 않습니까? 도로 더 깔겠네요. 그럼요. 도로가 진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뭐 기부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저 같은 투자자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IMF 때는 집 사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집을 안 사니까. 근데 지금 정부도 이제 지방에 있는 소멸하는 지역에 집을 사달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사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도 어떤 정부 정책이나 경제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범죄자 취급하잖아요. 다. 범죄자 취급하거나 나쁜 놈 취급하니까 저는 그런 풍토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뭐 부자라든가 투자자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경제나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누구 피해를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세입자한테 피해를 줍니까? 뭐 그렇잖아요. 제 돈 갖고 제 의사결정해서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노동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사실. 투자 힘들잖아요. 의사결정해서 내가 날릴 수도 있는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 다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셔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사오셨군요.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6개. 이 짠 한번 해야 돼. 진짜. 후랭이님도 했냐고요? 축fun혁신? 저 욕만 하다 끝났습니다. 욕만 하다. 욕만 오지게 하고 퇴사를 했죠. 저는. 근데 후랭이님도 제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진짜로. 여기저기. 엄청 많이 얘기하셨었죠. 그래서 반도체에 다 물려 있습니다. 4월까지 지금 등기 6개 정도 치셨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좀 진짜 잘 판단한 것 같다. 이제 등기 친 거니까 한 2, 3년 정도에 이제 그렇죠. 사신 거잖아요. 나 이건 잘한 것 같다. 근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다. 그렇죠. 그 진천 같은 경우는 잘했죠.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제 그렇게 막 가격이 오른 건 아니고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어차피 등기 치고 2년을 보유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좀 떨어진 것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켰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믿고 판단했던 거는 등기 후 2년이었던 거지 입주장 때 잠깐 가격이 흔들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입주장 때 가격이 흔들리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손해보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에 저는 큰 어떤 그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그래서 뭐 가격이 안 올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거기서 월세를 받을 거기 때문에 대출 이자 좀 제하고도 돈이 좀 남으니까 그렇게 월세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좀 빚을 바랄 거다. 빚을 바랄 거다. 그 다음에 제가 뭐 현금 뭐 6억을 태웠잖아요. 어쨌든 취득세까지. 물론 이제 이걸 6억이면 사실 웬만한 건물 한 채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현금 6억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대로 했다. 왜냐면 저는 건물보다는 이제 다주택 전략으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 전략에서도 월세를 받는 아파트를 세팅을 한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벌써 월세 받는 부동산이 10개가 된 거예요. 10개. 왜냐면 기존에 6개에서. 그리고 이제 투자형 부동산도 더 몇 개가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형 부동산도 이제 전세가 낀 거겠죠. 이제 이런 거는 어느 시점에 이제 처분을 해서 또 목돈 마련이 되면 이제 대출을 좀 갚거나 해서 월세를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투자 대안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차근차근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대로 실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를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거를. 그 미니스톱에서 생각했던. 그렇죠. 예. 그거를 거의 평생을 걸쳐서 하나씩 하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커피숍이나 하나 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누구나. 그것도 결국 했잖아요. 그러네요. 커피숍 하나 낼까? 냈잖아요. 그래서 분당에 커피숍 하나 냈습니다, 제가. 네. 과천이. 요거 뭐냐면 과천지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과천이 좀 많이 요새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왜요? 글쎄 아무래도 좀 재건축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그동안 좀 저평가된 부분이 이제 좀 발현을 하는 거겠죠. 왜냐면 서울이나 이런 데 강남이 좀 먼저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과천이나 이제 수도권 쪽이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 기사인데 제가 그 서울 쪽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서울 쪽은 좀 늦은 감이 있고 오히려 좀 보시려면 수도권 쪽을 보셔라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고 기사가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사가 오히려 화성이라든가 이제 화성은 이제 아무래도 GTX의 영향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분당이라든가 하남, 수지 이런 용인 쪽도 영통이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다. 반도체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은 이제 적정 타이밍이 언제냐면 정말 그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강남이나 서울의 매수 기회였고 그때보다는 좀 가격이 올랐고 수도권 쪽이 오히려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슬슬 조금 더 이제 수도권 쪽이 상승률은 좀 더 높았다 이런 얘기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한 3달 전에 2달 전에 했던 얘기. 두세 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두세 달 있다가는 항상 이게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명이 미래를 있다고요. 제가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지금 480명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제 방송을 보시고 진짜 도움을 정말 받으셨다. 그런 분들은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숫자 1. 숫자 1. 그 다음에 피해를 봤다. 피해. 나 때문에 그냥 네 말 듣고 뭐 의사결정. 물론 이제 투자는 본인 책임이 하지만 좀 안 좋았다. 그러면 2번. 그리고 잘 모르겠다. 네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3번. 3번 한번 눌러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 누구? 3번. 네. 3도 있구나. 라이브 처음 뵙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네, 3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네. 어떻게 타고 들어오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보셨나? 그러네요. 네. 리아이맘님 관점의 네. 전환. 이게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 오늘 자꾸 잡소리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좋아요. 이런 잡소리가 또 재밌죠, 뭐. 관점의 전환의 포인트에서 저는 한 3년 촬영했잖아요. 3년 네네. 넘게 촬영했잖아요.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저는. 네, 뭐 이제 제가 실제로 돈을 태우거나 한 건 아니지만 끝나고 얘기해 주시는 단지라든지 뭐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마곡에 대한 것도 사실 훨씬 더 세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방송에서야 이제 뒤늦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전에 이렇게 마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니면 뭐 어떡하라고 뭐 약간 이렇게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던 적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절대 손이 가지 않는 수도권 아파트들 뭐 충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파주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럼요. 네, 저는 뭐 이렇게 2379 지하철 역세권 끼고 있는 아파트들. 네, 그거는 이제 기본. 기본. 근데 너무 비싸. 그죠? 그렇죠. 네. 84 신축 2379 깔고 있는 건 너무 비싸. 그렇죠. 학군 너무 비싸. 그렇죠. 뭐 이렇게 차 떼고 포 떼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시한 거예요.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구나. 네. 라는 걸 좀 많이 배웠죠. 네. 우리 루블님이 항상. 루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한번, 단위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1주택 1분양권인데요. 네. 분양권 1개 더해서 3주택 네. 또는 오피스텔 매수 네. 또는 현금 더 모으기 중 어느 쪽을 추천하실까요? 일단은 지금 오피스텔을 사시면 이제 나머지 그 3주택을 살 때 그게 취득세 12%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순서가 중요한데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8%까지 챙겨 드시고 8%까지 챙겨 드시고 오피스텔 하신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에 상관이 없겠지만 업무용을 안 하고 이제 주거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래서 3주택까지는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하시겠다. 이제 그건 이제 물론 여유자금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3주택 분양권 더 하거나 3주택으로 가고 나서 오피스텔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오피스텔 한파, 서울 물건도 안 사요. 오피스텔 한파는 현재 진행형. 이게 기사가 두 개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뭐 요새도 오피스텔 안 좋다 이런 얘기고 봄볕이 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혼재돼 있다는 거는 이제 찐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찐 바닥이라는 얘기고 이런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최근에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금리는 조금 내렸고 수익률은 올랐고 제가 받는 오피스텔도 월세가 좀 올랐어요. 조금 그래도 시세보다 낮게 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오피스텔 수익률이 좀 좋아지고 오피스텔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오피스텔 규제가 있다 없다 했는데 규제는 그냥 이제 물 건너 갖다 보시면 돼요. 규제 완화는 그냥 논외로 치더라도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그 내재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거는 맞다. 그다음에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피스텔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미 다 세팅이 끝난 이후에 그때 하셔라. 왜냐하면 지금 뭐 자산을 막 지금 막 불려야 되는 시점에 또 사고 팔고 혹은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로 받아야 되는 시점에 괜히 오피스텔 사셨다가 이 오피스텔 때문에 비과세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세팅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산보다는 이제 임대 수익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겠다. 이러신 분들은 오피스텔을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득세 관련해서 제가 또 좋은 팁을 요번에 알았는데, 네. 취득세가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카드로 납부를 하려고 카드 납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농협카드가 4개월 무이자가 되더라고요. 농협카드만. 농협만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카드는 안 되더라고요. 또 농협카드만 4개월 무이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제가 카드 한도가 현대카드 같은 1,500만 원이에요. 한 달 그 한도가 적지 않고, 근데 이게 그 카드 한도만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취득세가 2,3천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결제하고 또 다른 걸로 결제하니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드로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카드 납부 그 상향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전화해서 상향이 되는데 그게 막 몇 천이 되진 않을 거예요, 또 갑자기. 취득세 납부를. 그래서 이제 그건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일시적으로 안 돼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요새는 전화를 안 받고 다 ARS 앱으로 하니까 제가 익숙치 않으니까 또 그런 거 그냥 귀찮아서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제 일부 카드로 결제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하거나 이제 일부 현금에 넣어야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4개월 무이자는 좀 할만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박원갑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다 부동산 전문가 개털이라고. 네. 그 압구정 한 사람 없다고. 근데 진짜 맞아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본인들 자산 잘 굴리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저도. 그다음에 경매 강사들 중에서 부자인 사람도 못 봤고, 의외로.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고, 오히려 진짜 그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그 루블님 같이 그냥 조용히. 그래서 저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나름의 또 이제 인맥들이 있어요, 인맥들. 그런 인맥들, 찐 인맥들. 근데 그런 분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강의도 물론 이제 초반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게 막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같이 막 이런 것도 그래서 강의에서 뭐 공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되게 안 좋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너무 그 강의도 물론 좋긴 한데 너무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왜냐면 이 얘기도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계시지만 제 얘기 들으면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잖아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고개 끄덕여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는 후렌TV 벌써 나온 지 한 4, 5년 됐나요 지금? 네. 그죠? 4, 5년? 한결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결같지 않아요? 한결같이 얘기해요. 한결같이. 언제나 기회는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하는 게 좋고
앞바퀴도 중요하지만 뒷바퀴도 중요하다. 항상 같은 얘기.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반신반의 하잖아요. 반신반의. 그 다음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이 한결같음이 제가 그 예전에 제가 2008년도에 쓴 칼럼을 최근에 좀 본 적이 있어요. 똑같더라고, 지금. 저랑.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도. 2008년도. 그러면 2008년도에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2008년도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인 17살 때 제 친구한테 골방에 앉아서 하던 얘기, 편의점 미니스톱에서 간식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똑같다고요, 지금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미니스톱에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부자가 안 된다. 17살이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 벌어서 빨리 아파트 사야 된다. 왜냐하면 목동 아파트가 오르는 거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버스 요금이 60원에서 120원 되는 걸 내가 봤잖아요. 전화 요금이 20원에서 80원, 100원 되는 걸 봤잖아요. 전화 요금 20원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에는,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옛날에는 공중전화기라는 그렇죠.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밖에 걸어가다 보면 그렇죠. 공중전화 부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는 그렇죠.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도 많았고, 되게 궁금하시네요. 많이 좀 맞아요. 물어보셨나 본데. 거기에 막 이렇게 동전 고장나서 막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맞아요. 카드형도 있었고요, 맞아요. 동전형도 있었고요.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맞아요. 있었죠. 거기에 근데 매너 좋으신 분들은 동전 자기 전화 쓰고 남겨놨어요. 냉겨놔, 이렇게 올려놔. 위에다 올려놔, 네, 이렇게. 전화하라고. 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군대 있을 때 이제 공중전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해야 되면 이제 쫙 줄 서 있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에서 너무 오래 통화하면 막 눈치 주고. 발로 차요, 선임이.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도 전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9번 누르면 외선이 되는 거예요. 내선도 됐죠. 저는 그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러면 누구 바꿔주세요, 그러면 카페에서 바꿔줘요? 그게 아니라 카페가 이제 테이블로 연결이 되면 테이블이 울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네네네. 그랬구나. 네네네. 또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다. 옛날 얘기 중에 오락실 있잖아요, 오락실. 네. 50원이었어, 50원. 그래서 어떤 애들이 5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5원을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넣으면 땡동하고 이제 5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스터 있어요. 뭐죠? 이거. 네, 아시네? 네. 그러면 그거 하면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 근데 이제 그게 뭐 100원이 되고 500원이 되고 그걸 제가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때 뭐 제가 책이 있겠습니까? 뭐 유튜브가 있었겠습니까? 혼자 생각한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생각. 왜 전화요금이 계속 오르지? 왜 버스 요금이 계속 오르지? 왜 회수권이 계속 오르지?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구나. 목동 아파트가 오르는 게 아니라 목동 아파트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된 거예요. 생각으로. 그럼 그 같은 친구 17살짜리 그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냥 개소리죠, 뭐.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만났는데. 연락하시는군요. 네, 그럼 연락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저를 안 만나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친했는데 이제 약간 자격지심도 있고.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지금 라이더 하거든요, 배달. 자영업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카페에다 이제 바를 이제 크게 좀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족발집 하다가 이제 아마 지금 방송 안 볼 거예요. 이런 거 관심 없기 때문에. 라이더를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라이더 하면은. 물론 돈은 잘 번대요. 근데 이제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고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왜냐면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으로. 왜냐면 이 친구가 좀 잘 되면 좋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안 받아들여요. 듣기 싫어하고. 근데 그때는 미래를 읽는 친구였는지 몰랐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개소리인 거죠. 그냥 한편으로는 그냥 뭐. 어쨌든 뭐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거, 임장 가는 거 다 좋은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엔 사람을 잘 사귀어놔야 된다. 맞아요. 인맥도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좋은 사람, 좋은 인맥을 잘 형성해서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은 또 이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고 나만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서로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윈윈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 대형해야 되냐 소형해야 되냐 그 이슈도 제가 프레임비티에서 얘기했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대형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았고 근데 저는 소형도 괜찮다. 그래서 소형도 괜찮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소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서울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도 인기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기사화가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1인 가구 수 변화 때문에 소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 가격도 뭐 상승하거나 이제 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소형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분들 분명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소형도 지금 가격을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소형 아파트의 인기도 괜찮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말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 아파트도 소형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소형 아파트가 보시잖아요. 의정부 있는 거. 예. 네, 의정부 이것도 평수가 작은 거예요. 소형 아파트가 그게 전용이 5구보다 25평보다 작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8평 정도 되는 거니까. 신축 18평 소형 아파트거든요. 월세 받고 있는 거. 그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희소성도 있고 괜찮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의정부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기사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방송 꾸준히 보시면 다 그 어느 정도 들어맞아요, 정말로. 들어맞는다는 거를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뭔 또 헛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대형을 좀 봐야 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이 대형에 대한 공급 부족이 굉장히 극심해질 거다. 거의 짓지 않았으니까. 네. 중소형만 짓다 보니까 그 얘기도 좀 있긴 하거든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이제 뭐 큰 평수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실속을 지키려고 작은 평수에서 하시고, 대신에 이제 작은 평수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공급도 작은 평수도 많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공급이 많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원 평형이 커진다, 그거는 일종의 바람인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이 판교 5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팔고 옮기실까 했다가 이제 저랑 이제 의논해서 이제 그거를 내두시고 남는 돈으로 조그맣게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랑 이제 의논해서 조그맣게 투자를 이제 실행을 이제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주말 부부시니까, 그 다음에 애들은 다 내보냈으니까 혼자 사신 거, 50평에. 그러니까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전세를 주니까, 전세가 50평이니까 10억이에요. 그래서 10억이고 그 전세를 놓고 이제 강남에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저 이제 동네 이웃이 될 그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10억을 이제 혼자 사시니까 어차피 25평에서 이제 짐은 좀 일부 버리거나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막 추천한 건 아니고 본인이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짐줄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50평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과감하게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되게 자주 만나시겠네요.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죠. 이웃주민이고. 그러면 투자도 되게 잘 하시겠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잘 해야죠. 같이. 이사를 가야겠다. 이사를.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쪽 상담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냐면 강의는 한 번 강의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상담은 계속 이제 저랑 이제 자문을 저랑 이제 구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밀접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고, 그분 남편분이랑 이제 같이 오셨는데, 남편분은 대기업 이제 임원 출신이세요. 근데 저보다 연배도 훨씬 많으시고 한데도 이제 정말 이렇게 배울 자세로, 부동산에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니까 정말 배울 자세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은 연배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쪽 바닥에서는 그래도 입지가 있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이쪽 부동산 쪽에 좀 존중해 주시고 하니까 저도 또 술술 또 말씀 좀 드리고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와이프분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원 사모님이면 굉장히 격식 있고 막 이러실 수 있는데, 편하게 또 그냥 동네 누나처럼 그렇게 편하게 또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분당에도 또 오셨어요, 가게에서. 그래서 저희 와이프 잠깐 있었는데, 이제 일하고 요새는 또 와이프 또 자주 가니까 분당에 만나서 또 이제 여자들끼리 또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빵도 맛있다고 말씀하시고,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굉장히 저도 좋고, 좋은 인생이구나, 내가. 왜냐면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상담 받았던 사람들이, 제가 회원제로 운영한 지 벌써 6년 됐잖아요. 6, 7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싫으면 저는 회원을 안 받아요. 저도 이제 만나서 좀 싫거나 좀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안 받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받는 조건도 아니지만, 그냥 제 마음이잖아요, 그냥. 근데 안 받겠다면 어쩔 건데. 그렇지. 안 받으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거나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니까. 사람들을 또 사석에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같이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뭐 대표님 주변 분들도 제가 이렇게 몇몇 뭐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몇몇 이렇게 가끔 만나볼 때가 있었잖아요. 성향이 좀 비슷해.
아, 저랑 네. 저희 주변 분들이 네, 막 기가 막 세거나 네네네. 막 포장하는 걸 좋아하거나 네. 화려하거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순하고 이렇게 무던하고 약간 둥글둥글한 원 같은 느낌? 네네네. 세모나 네모처럼 이렇게 각진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솜사탕 같은 네, 맞아요. 느낌. 이렇게 여기 넣으면 여기 들어가고 맞아요. 저기 넣으면 저기 들어가고 맞아요. 약간 이런. 맞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막 기센다는 게 막 소리 지르고 목소리 크고 이런 게 기센 게 아니고 조용조용하고 나긋하고 사실 많이 저주지만 어떤 선을 넘거나 하게 되면은 또 그거는 또 별개고 이제 맞아요. 사람 인연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을 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저도 보기에는 되게 막 유할 것 같고 뭐 다 할 것 같지만 실제 또 그렇진 않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느 선이 있고 근데 대신에 저는 많이 그래도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너무 좀 지나치다 하면은 그때는 또 좀 많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 이런 얘기 이제 방송에 처음 하는데 그 제가 그냥 공부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아니에요. 제 그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반에서 싸움 1, 2등이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이제 덩치들이 있고 이제 안경이 제가 이제 도수가 높아지니까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좀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애들 꼼짝도 못했어요. 그때는 키가 좀 큰 편이었어요? 키도 좀 컸고 그다음에 제가 아시다시피 좀 배짱이 좀 좋아요. 그래서 뭐 깡패들 만나고 그래도 뭐 떨지 않았어요, 진짜. 아, 진짜요? 예, 예. 저는 다 졌거든요. 그때 아니, 딱 많았어요. 깡패 많았거든요. 그 오락실에서 막 오락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돈 달라 그러면은 꺼지라고. 진짜 그렇게. 신경 났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지금 그런 배짱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어디 싸울 때도 그냥 단단하게 그냥 싸우는 거,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막 먼저 막 애들 괴롭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순하고 좀 이런 애들 막 이렇게 좀 그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차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생 되고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좀 자제를 하고 요새는 이제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니까 이제 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투자도 좀 공격적으로 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 인파이터의 기질이 있네요. 그럼요.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럼요. 그런 그래서 승부사 기질도 좀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근데 대신에 이제 웬만하면 제가 져주려고 많이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도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반장도 내내 했고. 싸움도 잘하는데 반장. 왜냐면 공부 좀 했으니까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반장도 하고 완전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킹카였네요. 싸움도 잘해, 운동도 잘하셨어요. 운동 잘했죠. 운동도 잘해, 하고. 공부도 잘해. 인기 많았죠. 인기 많았죠. 내 입으로 이러니까 좀 그렇다. 제가 지금 마곡에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현금으로 부족해서 예. 갈아타기를 2개 다 팔고 큰 걸로 하나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를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제가 하반기 소액 돈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걸로 업무용 옵스테를 하나 사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제가 궁금하니 네. 방화점 하나 내고 싶은데 그런데 대표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방송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화곡점이랑 분당점 둘 중에 하나 가까운데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화곡점에 한번 갔었어요. 예. 그 서비스로 소금빵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네, 마곡 어디 갖고 계신 거예요? 마곡에 7단지랑 8단지야. 되게 좋은 거 갖고 계시네. 언제 사신 거예요, 2개? 아 근데 제가 강서구에만 40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 때 못 잡고 네. 다 올라서 20년도에 7단지를 샀어요. 좀 한참 올랐을 때 사신 거구나. 네. 그리고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대표님 방송 듣고 8단지를 하나 더 샀거든요. 그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좀 많이 좀 올랐겠네요, 그래도, 그거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올랐는데, 네. 근데 그 대출을 끌어다가 산 거라 지금 조금, 그리고 또 맞벌이 하다가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둬서 아이를 봐야 돼서, 네. 그래서 조금 현금이 부족하긴, 빡빡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생활이 부족하니까 뭐 월세 있는 게 받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점프를 더 해야 되는지. 자녀가 지금 몇 살이세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러면 이제 네네. 조금 이제 학군도 신경을 쓰실 때가 됐잖아요. 네네. 그 2개를 만약에 정리하시면 이제 대출을 다 갚고, 네네. 한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세요?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세금도 다 빼고, 하나는 비과세 되고, 20억 정도요? 20억 정도? 네. 그러면 대출이 많아가지고. 네. 대출을 좀 받아서 강남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강남에 오는 거는 별로죠. 거기서 가는 거 갈 수 있을 텐데 생활이 힘들까 봐. 아, 생활이 힘들까 봐. 지금 네. 두 분 혹시 맞벌이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저기 맞벌이 하다가 제가 아이 키우려고 그만뒀어요. 아,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소득은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그러면 네. 학군을 좀 생각하시거나 조금 이제 점프를 네. 하시겠다고 하면은 뭐 네네. 20억도 강남 네네. 진입은 가능한데 이제 너무 이제 네. 대출을 많이 받거나 하면은 이제 네. 좀 빡빡해지긴 하겠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네. 강남 쪽으로 점프를 하시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하나를 팔아서 정리하고 좀 네. 임대 수익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투자 물건이나 임대소득.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뭐 두 채니까 지금 이제 두 채를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이제 본인도 좀 임대 수익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네네. 만약에 처분을 하시면 저 같으면 네네. 투자용 뭐 아파트를 이제 마곡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나 사시고 네네. 남는 차익으로 월세 세팅을 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한 채를 팔고 다른 걸 산 다음에 남은 걸로 네네. 다른 월세를 세팅한다고요? 네네네. 그런 방법도. 다른 월세는 그럼 뭐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괜찮고, 예, 뭐 단지 내 상가도 괜찮은데 저는 오피스텔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많이.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근데 이제 월세가 네네. 지금 맞벌이 아니시라고 했으니까 네네. 이제 월세 받는 거는 이제 본인 명의로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근데 의료보험이 피보험자로 돼 있으시죠? 네네. 근데 월세를 받으면 또 그게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되는 건데 지금 네네. 아직 그 현금 흐름이 그래도 1억 5천이라고 하시면 네네. 그렇게 막 월세에 막 이렇게 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젊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40대 네. 초반이실 것 네네. 같은데. 네네.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자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근데 이제 마곡지구도 뭐 좋은데 너무 이제 한 곳에 두 채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한 채를 좀 정리해서 요거를 좀 투자 물건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네. 어쨌든 이제 차익이 나셨다고 하면은 네네. 그래서 뭐 갈아타는 것도 아까 뭐 이렇게 정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여러 채를 깔아놓는 전략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오히려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마곡이 이제 지금 거의 그 12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네. 비과세도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서면 사실은 이제 고가주택으로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제 마곡을 둘 다 안 팔 거면 비과세 이제 하나밖에 못 받긴 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제 말은 마곡지구가 이제 3억이 오르는 것보다 다른 주택들 1억씩 3억이 오르는 게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 세 채를 샀는데 그 마곡을 팔고 세 채를 많이 샀는데 그 마곡이 3억이 올라서 세금 내고 나면은 사실은 거의 40% 떼야 돼요. 누진 세율 때문에.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러면 거의 한 절반 뗀다고 그러니까 50% 보시면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네네. 1억씩 세 개가 올라 버리면 한 2,500에 3천이니까 네네.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률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다주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취득세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한 채까지는 괜찮은데 네. 2주택은 8%, 3주택은 12%니까. 네네. 근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라도 네.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맞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아. 아이도, 예. 근데 일단 프랜차이즈는요. 네네. 제가 한번 네네. 해보고 그때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제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좀 더 하면은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거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네. 섣불리 자영업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섣불리 자영업 하려고 진짜 장난 아니고요. 예, 예. 진짜 제가 방송에서 많이 힘드시네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자영업 특집으로 한번 얘기할 텐데.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 네. 이게 쉽게 볼 거 아닙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제 네네. 어느 정도 좀 제가 좀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 그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하나 정도 정리하시고 그렇게 좀 그 다주택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계속 수도권 쪽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2주택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또 남는 걸로 뭐 또 따르게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컴퓨터를 꺼야 되는 거죠. 오디오만 오디오만 꺼주시면 되고요. 강아지도 잠깐 뭐 좀 물려놓으시죠. 네, 잠깐만요. 네. 갑자기 저는 제가 처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 연결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네네. 네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먹을 걸 좀 하나 물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뼈 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개뼈 따기. 개껌. 저는 50대 중반인데 예. 남편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이제 혼자 사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신당 9구역 이렇게 갖고 있고요. 예. 옥수동에 이제 뭐 주택 겸 상가였는데 이제 집을 뭐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그거를 상가로 전환을 아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집이 없이 이제 서울에 전세를 한 6년 정도 살았는데 예. 집이 한참 떨어질 줄 알았어요, 작년부터. 예.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그냥 계약을 하러 가거든요. 오늘요? 네, 뭘요? 뭐. 그 집을 저희가 동대문에 롯데캐슬이라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나중에 뭐 후회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네. 네, 그 가계약금을 1,000만 원을 넣은 상태로 네.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6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60이고 이제 저는 56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이렇게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럼 여기서 집을 사자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사는데 네. 네, 사도 괜찮겠죠? 옥수동 갑자기? 네.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요? 네, 동대문 뭐라고요? 롯데캐슬. 롯데캐슬 네.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상황이고, 예, 34평 보시는 거예요? 네, 34평에 계속 거주를 했어요. 여기 사시는 애구나. 네네. 그래서 제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방송을 듣다 보면 참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집을 막 그 신당 9구역을 네. 2016년쯤에 2억 정도를 주고 샀어요. 근데 네네. 그때는 이제 개발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네네네. 개발이 안 되고 이제 자꾸 막 늦어지고 이러는데 또 버리긴 아깝고 네. 그래 이제 될 거는 같고 근데 이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으니 그냥 나이도 많고 사는데 편하게 살자 그래서 여기를 13억에 네네. 조금 그냥 높. 매수를 했는데 네. 그냥 진행을 하지 말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근데 다른 데를 이제 남편 사무실이 뭐 성수동 쪽이기도 하고 네. 너무 그런 저런 걸 다 따지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금액상으로. 그래서 아니 이미 가계약까지 넣으신 거니까 뭐 네, 그래서 한창 때는 그래도 16억까지도 갔네요. 10억 8천 한창 때는. 네네네 16억까지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좀 시련이 올 것 같기도 해요. 막 주변에 경매가 막 많이 나온다고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냥 쾌적하게 사는 걸로 만족하자 막. 아니 이미 그 가계약까지 넣은 거를 제가 뭐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차피 실거주시니까 좋다고 네,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해야죠 뭐. 좋다고 해주세요. 네, 해야죠. 칭찬해주세요. 이 아파트 좋다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실거주니까 어차피 근데 가격은 뭐 한 고점 대비 잡으신 데보단 나으시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 하는데 무언가 그 돈 되지 않는 거 아니면 이렇게 네. 좀 팔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것들을 쥐고 있으면 네. 이 갈아타고 옮기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네, 많이들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좀 선생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꽤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네네. 뭐가 좋냐고. 어떤 점이 좀 좋아서 매수를 결심하게 되셨어요? 맞아요. 나도 저는요, 그게 궁금해. 그 옆에 사실은 크리스티 제가 이사 올 쯤에 그 죽전 쪽에 살았어요. 죽전 쪽에 살다가 그 집을 못 팔고 이제 이쪽으로 건너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쪽으로 전세로 왔는데 집이 너무 이제 여러 개, 그때만 해도 세 채였거든요, 여기저기.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전세로 가자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크리스티 쪽으로 제가 들어올 때 2018년도니까 벌써 이제 거기는 한 4, 5년 지난 상황이라서 네. 조금 여기, 그러니까 신축이니까 여기가 더 끌렸거든요. 근데 이게 성향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아지랑 산책을 다니고 이렇게 해보면, 네. 크리스티 쪽은 뭔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단지라서 그걸 선호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이게 내 주거 공간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매를 이쪽 저쪽, 그러니까 크리스티랑 이쪽이랑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백화점이 가깝고,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걸 타고 갈 때 한 5분, 10분이면 가요. 청량리역으로. 그래서 청량리에서 왕십리로 한정거장 가면 또 어디든지 막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가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혹시 자녀가 없으세요? 자녀 있으세요? 예, 아이가 네. 지금 이제 졸업해서 30살이거든요. 아까 참.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한창 때보다는 낫고, 네. 지금 어쨌든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보니까 뭐 12억짜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매물이. 뭐 실제 매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부동산 통해서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동이 바로 앞에 있어서, 안 좋거나. 커튼을 늘 쳐놔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냥. 그러니까 노야동 노야층 잡으셨단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걸리는 게 없는 걸로 그냥 만족하자. 그래서 그냥 아니, 그러면 뭐, 식어주고 하시니까 뭐 하시면 되죠, 뭐. 그렇다고 뭐 1,000만 원 또 포기하실 수도 없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최진권 대표님이 좀 강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포기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네. 안 되죠.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요, 뭐든지 그 후회하는 동물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거 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나서 이거 정말 잘하는 건가?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화 상담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실거주 예전부터 이제 실거주도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신 거니까 이거는 만족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밀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제 생각은.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애당초 그 계약 전이라고 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건데,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동대문 쪽이나 청량리 쪽을 제가 선호하는, 제 기준에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제가 뭐 정말 투자 잘하셨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차피 실거주고 또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창 때 고점 대비했을 때는 뭐 그래도 낮은 가격으로 잡으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밀고 가신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다. 투자 하루 이틀 하실 것도 아니고 내 집 마련 또 계속 갈아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왜 청량리 왜 안 좋아하세요? 천지개벽 한다는데요? 앞으로 뭐 그게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제 당장 예전에 그런 588 이미지도 있었고, 사실 그것도 있었고, 좀 약간 번잡해요, 이쪽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번잡하고, 교통이 좋아지고, 많이 천지개벽할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선호하는 지역은 좀 아니어서, 그리고, 근데 가격대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뭐 크게 미칠 것 같진 않은데요, 보니까. 가격대 한참 때 비해는 이제 내려왔고, 조금씩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거두기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꾸준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실거주니까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못해요. 왜냐면 직장과의 또 관계도 있고 생활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그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 이런 게 그렇죠. 또 막 100% 투자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실거주인데. 그렇죠. 개인차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말씀 못 드려요. 맞아요. 이제 30살이고 예. 작년에 이제 작년 이제 한 5월쯤에 제가 그 특례보금자리 이용해서 이제 집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24평짜리를 이제 매수를 했어요.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5억 이제 500에 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준 것 같은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5억 한 7, 8천 하는 것 같더라고요. 7, 8천?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일한 지 3년 되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30살이어서 그 당시에 좀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월세 받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뭐 생활에 뭐 힘들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대출이 한 4억이 좀 넘으니까 이거를 좀 상환을 하면서 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시드를 다시 모아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할지 좀 고민이 많이 돼서요. 그래서 전화드렸는데 전화가 됐네요. 운정 아이파크가 24평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아마 3억대였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이게 34평이 아마 4억대였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워낙 입지가 좋고, 이제 GTS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이제 대출이 많으시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 그래도 뭐 버틸 수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월세까지 받아서 월에 제가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원래 저축을 하는 게 한 200 정도 돼서 원래는 네. 30 정도 빼니까 이제 170 정도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뭐 제가 원래 모으던 금액에서는 그렇게 부담 자체는 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제 지금 소득 대비해서는 조금 대출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이제 뭐 결혼할 여자친구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조금 상환을 하고 뭐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는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네네네. 몇 프로죠? 2%대 아닌가요? 아니요, 저 4.2%요. 특례인데도 4.2%예요? 네, 그때 특례보금자리가 4.2%에 제가 최증식 40년을 받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도 지금 뭐 보니까 네. 5%대인 담보대출도 많아서 네네네. 금리 자체는 그래도 한 1% 정도 낮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변동이에요? 아니요, 고정이요. 아, 고정으로? 네네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뭐 더 떨어지지 않으면 네. 그냥 유지하시고 빚을 갚는다기보다는 저 같으면 만약에 좀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네네네. 대출 금리가 좀 낮고 어쨌든 이자 부담이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네. 다른 거 재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거 입주하신 지 2년, 그러니까 사신 지 2년 되신 거예요? 아니요, 작년? 5월에? 5월에 샀어요. 아, 그러면 네. 올해 5월이 1년 차네요. 2025년 5월이 지나야지 이제 비과세 되는 거죠? 1주택이세요? 잔금은 10월에 했고 계약을 5월에 해서 10월 달이 이제 아, 그럼 2025년 10월이 이제 비과세 되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한 7, 8천 오른 거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2025년 10월은 이제 뭐 GTS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가격이 올라올 여지가 있고, 네네네. 그죠? 네네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여유자금 있는데 이거를 상환을 할까 아니면 이 돈을 갖고 다른 데 투자할까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맞아요. 아, 지금 얼마 있는데요, 현금이? 주식 이제 제가 들어가면 한 3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천? 네네. 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3천 있는데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3천으로를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주식을 원래 이제 제가 27살에 취업을 해서 네네. 그때 동안 주식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네. 예. 하다가 이제 작년에 하락장 오고 이제 정부 정책 대출 이제 해줄 때가 저점이라 해가지고 그때 못 모르고 사긴 했는데 네. 이제 사고 나니까 이제 주식을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주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빚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네.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근데 3천으로 빚 갚아도 그렇게 막 달라질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그 3천으로 네. 이제 주식보다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네.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왜냐면 주식 투자에서 오래 하신 분들 보고 치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가만 보면. 그래서 그 3천으로 부동산을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한다고 해서 빚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산을 키워서 빚을 갚는 용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만들어서. 네. 네, 그런 방법도 있는데 다만 뭔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이제 맞물려서 안 될 수가 있어요. 아까 2023년 10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10월 이후에 지나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거예요. 1년 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 안에 사면은 또 이게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가. 네네네. 그러면 이제 10월 때까지 기다려서 뭔가를 돈을 좀 더 모아서 투자를 하셔도 되거나,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비과세로 이제 2년 있다가 비과세로 파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은 3천으로 이제 당장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죠. 역량. 그렇구나. 네. 그 본인이 주식해서 좀 수익이 나신 거예요? 네, 그래도 주식을 좀 해서 이제 제가 모은 돈이랑 주식 투자금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어쨌든 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수익을 내셨어요? 몇 년 만에? 제가 2년 동안 한 1,700 정도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2년 동안 1,700 정도의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주식이. 네네네. 근데 부동산이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7, 8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도 잘 투자를 하면은 시기나 이런 걸 잘 맞춰서 또 저평가된 걸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니까. 특례보금자리가 1주택 제한이라서. 딴 거 사면 이제 회수되는 조건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에요. 팁.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주식 하겠다면 주식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네. 편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관계 붙여 들으면 또 이것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삽시다. 규제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일단 대표님께서는 대출을 갚는 것보다는 이제 뭐 저의 역량에 따라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을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3천만 원 뭐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 아닌가요? 이 나이 때는 큰 거구나. 감사합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3천만 원 잠깐만요. 3천만 원에 4%면 네. 이자가 120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차이예요. 예. 그렇죠. 예. 저도 머리로 나는데 이게 네. 주변에서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선생님 한 가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빚을 네. 갚고와 추가 투자가 네. 그 결혼이나 결혼 신혼집 마련 준비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결혼 예정 이런 거는 계획이 있으세요? 결혼은 이제 지금 사귄 여자친구랑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좀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이 집을 산 거는 이제 제 출퇴근이랑 여자친구 출퇴근이 이제 서울역에서 가능해서 예. 그렇죠. 좀 그래서 샀고, 이 집은 신혼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명의로 뭐 부동산이 없어요? 네, 아직 없어서. 그러면 여자친구 명의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아직 이제 결혼은 아직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이제 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편집해야 되겠다. 그렇지. 들어갈 때까지 모르지.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권유는 하지만 이제 강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작년에 같이 운정회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안 해가지고 이거 보는 거 아니고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결혼하면은 이제 여자친구 명의로 아마 저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혼인신고 전에 이제 사시고, 네네네. 혼인을 통한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돼요. 결혼 이제 결정하시면 이제 각각 명의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혼인신고하고 5년 이내 파시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신이 생길 때 한번 같이 한번 손잡고 임장하시고 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래도 잘 사셨네요, 이번은. 원장 아이파크.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저 30살 때 빚만 1억 5천이었는데 순자산 마이너스 1.5억이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확실히 후레이 TV 보시는 분들 수준들이 다들 높으셔가지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전문가들 와도 송도 안 차겠어요, 진짜. 그렇죠. 아예 클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클릭 안 합니다. 문제다, 그것도. 문제죠. 문제네. 고이고 썩은 물들만 이제 와가지고 왜냐면 시청자들이 어지간한 출연자들보다 나아요. 나으니까. 훨씬 나아서 아까 그 뭐 부산에 계신 분도 있고 뭐 다주택자분들 어지간한 분들 세법 훨씬 더 쌈바닥에 꿰고 계시고 지금 여기 채팅하시는 분 엘로고님 채팅하는 것만 봐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인물들, 썩은 물들. 장난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그 현금이 네. 그 뭐 이것저것 뭐 비싼 짓 다 하고 나니까 한 2억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 뭐 집을 이렇게 많이 사고 뭐 매매를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연봉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라서 예. 무주택 상태에서 오피스텔만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주택 상태에서 그 서울에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뭐 빌라라든가 재개발 이슈 뭐 도심복합이라든가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대출을 좀 일으키더라도 현재 사정에서 좀 오랫동안 좀 갖고 있을 만한 데를 좀 추천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오랫동안이나 하면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나이가 50인데요. 뭐 한 60살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까지? 네. 네네. 이제 뭐 잦은 매매를 하는 편은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직장 퇴직하면 서울로 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제가 천안도 다니고 뭐 평택도 다니고 출장이 많아가지고 가족들은 인천에 있는데. 이제 원래 고향이 서울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오피스텔 새 채는 그 언제 사신 거예요? 18년, 19년도에 다 취득한 겁니다. 2020년 전에 사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제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1주택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2억 정도로, 그죠? 예. 오피스텔은 지금 월세 받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다 전세예요, 전세인데. 다 전세예요? 네, 그것도 다 처분을 할 계획이에요, 조만간. 그러면 주거용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네, 다 임대사업자를 하다가. 4년짜리 하신 거예요? 4년짜리? 못 들었습니다. 4년짜리로 하신 거였던 거예요? 4년짜리로 예, 맞습니다. 뭐 일부는 뭐 자동 말소까지 기다렸고, 일부는 제가
자진말소? 보증법인이 복잡한 게 있어서 그냥 자진말소 해버렸어요. 아, 네네네. 그럼 2억으로 이제 공공 재개발이나 이제 재개발 쪽을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조금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을 만한데도 괜찮으니까. 아, 네네.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네. 그 빌라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예, 전 예. 개인적으로 빌라를 좀 안 좋아해요. 아, 네네네. 재개발 쪽. 왜냐면 이제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빌라 예정지로 샀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로 보유고 샀다가 이제 돈이 묶이는 경우도 많아서 네네. 그다음에 개발이 좀 무산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2억 정도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실거주를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 뭐 전세를 끼고 사시는 방법이나 네네. 아니면 대출을 감정가 높게 나오는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이제 월세 아까 이분처럼 네네. 월세 세팅 운정 아이파크를 월세 세팅 하신 거잖아요. 대출 일으켜서. 아, 네네네. 예, 그렇게 하시는 방법. 이분 같은 경우도 현금이 한 1억밖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4억 정도 대출 받으셨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네네. 2억으로 그렇게 이제 좀 대출을 풀려 받으시죠. 왜냐면은 이제 무주택자시니까 현재 네네. 오피스텔이 있지만 무주택자시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70%까지. 그럼 이제 DSR만 적용되면 아까 연봉은 되신다고 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월세 세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 재개발보다는 그렇게 월세 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수도권에 있는 뭐 분양권 같은 경우도 사실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네네. 아, 선생님 그러면 빌라로만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일단은 뭐 빚잔치를 하고 나니까 현금 갖고 있는 가용 현금이 너무 지금 현재로서 작다 보니까 2억이면 꽤 큰데. 네, 네.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어차피 서울에 땅값들이 많이 올라서 예. 일단 목적지는 서울 근처가 아까 뭐 저기 어떤 분 통화했지만 저도 이제 성북구 도남 저기 보문 저 동대문구 이쪽이 제 이제 고향이어가지고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네네네. 그래서 뭐 당장 뭐 집을 뭐 이렇게 일시적 이주택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면 좋겠지만 제가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길게 보고 싶은데 이제 싼 게 빌라라서 예. 말씀드릴 본 거예요. 싼 게 빌라라.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생각으로 장기로 예.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뭐 재개발은 제가 도시재생을 좀 생각하고 예,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지금 뭐 어쨌든 사정이 있어서 이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것도 다 청산하니까 이제 현금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그 10년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네. 10년 동안 이렇게 돌리고 하는 방법 아마 평소에 최진권 대표님 방송을 보셨다면 네네. 그런 스타일로도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최진권 대표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마 예, 제가 예. 보니까 논리가 예, 예. 그 모 유튜버를 많이 본 분이에요, 지금. 다른 유튜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를 많이 보다 보니까 논리 자체가 서울에 내 땅에 내 빌라, 내 땅 한 평 하는 빌라를 사서 장기간 보유해야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그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딱 굳어지신 거예요. 제 논리는 뭐냐면 어차피 10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2년마다 비과세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5억 5백에 샀는데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를 네네. 작년 5월에 5억 5백에 샀는데 지금 한 5억 7, 8천 됐다고 하시니 네네네. 한 7, 8천 정도 1년 만에 버신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내년 10월이 되면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만약 6억에 팔거나 6억 5천에 팔아도 네네.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1억 정도 투자해서 1억 5천을 버시는 거거든요, 2년 만에. 네네. 그러면 2년 만에 1억 5천이라고 하면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닌 게 1년에 7,500씩 그렇죠. 연봉을 버신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 세금 구간은 원래 2배 정도 거의 절반 내지 않습니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1년에 거의 1억 이상씩 버는 거거든요. 부동산으로, 투자로, 네. 엄밀히 말하면. 근데 1년에 1억씩 벌기가 사실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자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 자산을 키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네. 근데 그게 빌라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더도 나가서는 이제 그러면 현재 자그마한 크지 않은 돈을 가지고 가능한 뭐 서울은 못 들어가더라도 어디 좀 괜찮은 지역으로 추천을 좀 받고 싶은데 그거까지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또 이제 워낙 또 이게 이슈가 있고 또 네네. 이제 또 사람들도 많이 또 이제 하시니까 또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네네. 가격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채팅창에 누가 물어보셨는데 예. 빌라를 세 채를 전세를 끼고 사신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오피를 빌라가 아니라 오피를 샀고 네네. 제가 네. 예전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다 경매로 받았어요. 음. 아. 네네네.
그러다가 네. 이제 그 사업한다고 이제 부동산에 공부를 한 3, 4년 이상을 안 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제 하도 가혹하다 보니까 관심을 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디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네. 공부를 다시 시작하냐 오늘 우연히 방송을 봤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여쭤보게 됐어요. 네네네. 그 경매 관련해서는 이런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저 아시는 분도 경매를 네.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삼입빛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아, 삼입빛 네네, 아파트. 알겠습니다. 그게 최근에 경매로 네네.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이제 입찰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다주택자니까 치대세 구간이 12%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찰가 자체를 높게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 시장도 보니까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에요. 왜냐면 치대세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네. 경매가 좀 더 이런 쪽에 메인이시라고 한다면 네네. 경매 쪽 노려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치대세에 있어서 엄청 강점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감정가를 치대세에 감안해서 썼을 때 높게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이제 투자에 임하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아유, 그것도 다시 한번 네네. 상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30대 초중반의 신혼부부고 예, 예. 지금 와이프랑 저랑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어요. 네. 저의 경우는 이제 2년 전에 인포 풍무에 네. 뭐 센트럴 프루지오라고 이제 네. 80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객구동에 네. 그 대치 2단지라고 17평짜리 아파트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한 소득은 한 합쳐서 1억 중반 정도 되고요. 네. 아이는 없는 상태이고 네. 제가 지금 와이프의 집에 제가 전세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금 저희가 좀 무리해서 대출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네. 현금 이제 흐름이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김포 풍무는 역전세가 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여걸세로 계약을 하고 왔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좀 단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과 장기적으로 어떤 이제 똘똘한 채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드렸어요. 개포동은 단지명이 뭐였나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대치 2단지입니다. 대치 2단지요? 네. 네네.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하고 개포동 네. 대치 2단지. 그러니까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는 언제 사신 거예요? 2년 전에 샀습니다. 2년 전 5월에 샀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그때 대비했을 때 좀 어때요? 지금 매매가가 제가 6억 중후반대에 샀고요. 지금 실거래 되는 건 한 6억 초반 정도여서 한 6천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 매매가가. 마이너스구나. 네. 전세가도 한 6천에 7천 정도 떨어져가지고 여골세라고 하면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1억에 50만 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제가 40만 원씩 드리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신 것 같다. 네, 뭐 어쨌든 좀 뭐 무리를 했습니다.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를 뭐 파셔야죠, 뭐. 그 여유가 안 되시면은. 근데 이거를 안 팔고 그냥 여월세를 주신 거구나. 여걸세로 계약을 했고 계약까지 썼고요. 네. 그 썼던 게 추후에 그 상생 임대인 제도 활용하려고 뭐 매매가가 오른다는 전제하긴 하지만 네.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네. 일단 전세 계약 연장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대치 2단지 말씀하시는 거, 네. 기포동, 이 대치 2단지는 대출을 완전 풀로 받으셔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매매가 그 매매랑 전세 합쳐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풀로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사신 금액보다 어때요? 1억 중반 정도 올랐습니다. 아, 올랐어요? 다행히? 네. 이거는 작년 초 1월에 사장이고요. 아, 그래도 2년은 채우셔야 되니까. 네, 요것도 상생 임대인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때 이제 2년 어차피 본인이 거주 못 하신 거니까. 네. 그럼 4년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게 지금 3년 남았잖아요, 3년.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버틸 수가 있으세요?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3년 동안 뭐 버티셔야죠, 뭐 그러면.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도 6억대 초반에 사셨다는 거예요? 중후반. 6억 중후반 때 샀습니다. 근데 지금 6억 초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한창 때 보면은 그래도 6억 중반은 갔어요, 프루지오도, 센트럴 프루지오도. 네, 맞습니다. 뭐 방법 없어요. 그냥 허리띠 조달하면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네. 대포 2단지를 이제 그래도 다행히 올랐다고 하시니까 그거 이제 비과세로 받는 방법밖에 없죠, 뭐. 상생 임대인 해서. 그렇게 아니면은 그냥 처분해서 대출을 좀 갚으시거나 그냥 둘 다 처분하시고 그냥 다시 세팅하시거나. 네, 추후에는 하나로 뭉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고. 예. 뭐부터 팔아요? 뭐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 먼저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건 혼인 전이죠? 네, 지금.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인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뭐부터 팔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각각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 해서 비과세로 혼인 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당연히 이제 대치 2단지는 좀 올랐는데 이제 풍무 센트럴 프루즈가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제 떨어진 거죠. 지금 조건이. 맞죠? 네, 맞습니다.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버티면 돼요. 그냥 버티시거나 앞바퀴 더 굴리시거나 주말 알바 하시거나. 네, 지금 주말에 알바하고 있어요. 진짜요? 아, 네. 무슨 알바 하세요? 조그만 그냥 뭐 음식점에서 일요일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고요. 알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와. 뭐 하세요? 그 약간 뭐 제조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같은 가게여가지고요. 이제 배달 전문이구나. 배달 전문 네, 쪽에. 맞습니다. 배달 포장 전문이에요. 배달 포장 전문에서 그쪽 일하시고 주말에. 아, 네. 대단하세요. 열심히 사신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그냥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버티고 난 후에 이제 장기적인 팔고, 관점을 여쭤보고 팔고 이제 그때 남는 돈 갖고 해야죠. 대출 갖고 얼마 남는지 제가 모르니까. 네, 이제 그 자금 갖고 이제 최대 효율적인 거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팔고 나서는 3년 후니까 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3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뭐 꼭 그 상생 임대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본전 정도 돼서 팔아도 되니까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파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해요. 왜냐면 양도세 내더라도. 네, 네, 왜냐면 양도세액이 적으면 그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이제 2년 정도 해서 좀 세율 좀 낮은 구간으로 했을 때 일반 세율로 됐을 때 네, 차익이 적으면 세금 자체가 낮으니까 꼭 비과세 받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냥 세금 좀 내더라도 빨리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상생 임대 하나 하게 되면은 무려 3년을 기다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까지 뭐 다른 게 더 올라줄 수도 있고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또 3년 또 이렇게 좀 고생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상생 임대인이 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분당에 가면 가끔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제 쿠팡 파트너스. 그래서 이제 배달 이제 하는 거예요, 알바로. 아, 복장이 퇴근 후 복장이군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쿠팡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무 센트럴 프루지가 나쁜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치 2단지도 뭐 나쁜 아파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잘 사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가.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근데 풍무 센트럴 프루지는 아마 좀 고점일 때 이제 들어가서 좀 물린 거고, 다행히 이제 대치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제 좋은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버티시고. 네, 그렇게 하죠 뭐. 네, 해결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총선은 이후 1분 요약 한번 해야죠 또. 집값 어떻게 된다? 집값은 뭐 그냥 당분간 좀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제 뭐 거래량은 조금씩 좀 살아난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횡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건에 따라서 좀 이제 좀 달리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기지만 언제나 기회는 있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이란이 좀 약간 좀 전쟁 여파로는 시급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도 좀 약간 시장이 좀 출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바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긴 하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한 70% 정도 된다고 보고, 이제 만약에 아닐 경우도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이제 항상 보수적으로 하시고,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항상 이제 맞게끔, 자금 계획에 맞게끔 하실 필요가 있고, 방금 얘기 들은 것처럼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져요. 지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저는 한결 같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좀 길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다.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 사례를 들어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프레이 TV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참고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일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네네.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한 5가지 되는데, 네네. 그럼 어떻게 그걸 빡세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걸 다 유지하세요? 설렁설렁 하잖아요. 설렁설렁. 아니 근데 다 되게 돈이 잘 들어오잖아요. 신기해. 나 솔직히 미안한 게 우리 후랭이한테도 네. 준비 안 하잖아요, 사실. 좀 해오세요. 그래서 후랭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준비 좀 하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망고쌤 보셨죠? 개빡세게 준비하는 거. 준비 안 하고, 기사도 오기 10분 전에. 급해 죽겠어. 막 촬영 직전에 보여주니까 링크를. 맞아.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맞아. 이거 올려놓기가 맞아. 링크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다 하시나 싶어요. 에너지를 이제 배분을 잘 합니다. 에너지를. 예.
대신에 후레인 TV도 에너지를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그러니까 대신에 오래 하잖아. 오래 하는 거고. 제 유튜브도 6년 됐다 그랬잖아요.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똑같아요. 투자도 그냥 설렁설렁 하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그런 차이예요. 책도 벌써 저가 4권 냈거든요. 네. 그냥 설렁설렁 하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그게 안 좋은 게 막 초대박은 안 나더라고. 초대박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팔리는 것도 설렁설렁 팔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이제 저도 마시겠습니다. 저도. 짠. 아, 재밌네. 고맙습니다.